오늘 7강 적풍이 준비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화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대박스쿨 로고가 있죠. 자, 우리 7강 제목은요. 장기 목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 영어로는 트렌드라고 하죠. 이 추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추세 공략을 해서 실제 대박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면서 실제 제가 7월달, 8월달, 9월달에 매매했던 종목들만 저는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제가 매매하지 않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드리지만 가끔 또 고기도 그냥 드리거든요.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종목들에 대한 현재 상황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수익률 보신다면 아마 오늘 공개 방송에는 꼭 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기 목표 설정, 추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는 막 단기 급등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막 급등한 종목들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급등한 종목을 사라고 하지 않고 급등하기 전날에, 그렇죠? 폭풍 전야에 살 수 있으면 폭풍 전야에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렇게 해서 주식을 잘 샀어요. 주식을 잘 샀는데 가끔 보면은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종목이 막 200%, 300%씩 올라가는데 거기서 막 30%, 40% 수익 냈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추세를 알고 장기 목표를 어디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안정감 찾을 수 있고요. 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들을 챙겨갈 수 있는데 이 강의는 오늘 1시간 안에 끝날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주식 강의니까요. 대박스쿨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장기 목표 설정, 추세란 무엇인가? 잘 읽어볼까요, 우리? 긴 목표를 가지고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추세 공략입니다. 추세를 본다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긴 목표를 가지고 큰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사람이 뭐 깨작깨작 단타나 좀 하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좀 수익률도 좀 큼지막하게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사람들이 적어도 추세나 방향성을 본다는 거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또 2가지를 적어놨어요. 그 어떤 주식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뭐냐면은 추세를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계의 어떤 풍토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는 다수의 그 성향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당일 급등에 치중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당일 급등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당일 급등한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내가 급등주를 사기는 했는데 수익은 별로 이렇게 많이 챙기지는 못하고 다음 날에 이제 하락해버려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이 시간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를 제가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긴 목표를 가지고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우리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신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매매를 해라. 기업 분석이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는 게 분석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갑작스럽게 막 횡령, 배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천재지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그냥 자기 마이웨이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약간 외로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매매하면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음봉 매수하는 사람이 요즘에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거의 유행처럼 다들 그냥 20%, 30% 매매하려고 하죠. 근데 음봉에서 매매해야 다음 날에 급등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이 일어났죠. 네,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목표 설정, 추세란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내용들 그대로 머릿속에 가져가면서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출발점이 중요하다.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시작인가 끝인가 아리송하죠. 자,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어제 야간 강의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부터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주식은 이미 바닥은 뭐 수개월 전, 수년 전에 이미 지나와서 지금은 이제 막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완전히 막 하늘을 뚫고 가고 있는 상태인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노릴 이 추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지나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주식을 사서 더 높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냥 굉장한 욕심이에요. 놀부 욕심입니다, 완전. 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돼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을 또 몇 종목 해드릴 테지만 종목 진단 할 때도 그렇잖아요. 진단할 때도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는 더 가져가세요. 이만큼 가져가세요. 하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이 뭐 1,000원인데 지금이 10,000원이에요. 10배가 올라왔어요. 이런 주식들은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작인가 끝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그거를 하나씩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이해를 빠르게 하려면은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풍이 실제 매매했던 실전 대박 패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대박 패턴들을 분석을 할 텐데 제가 5종목 정도 최근에 공략을 해서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아주 그냥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추세 공략이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냥 제가 틈만 날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종목이죠. 포스코 엠텍.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수익률이 몇 %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는 아마 수익률이 뭐 한 50%, 60%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왔습니다. 또 급등이 나오면서 최대 수익률을 경신을 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100%가 넘어서 진짜 세 자릿수를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91%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포스코 뭐 계열사이면서도 이제 북한의 어떤 자원 개발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자원 개발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이유는 이제 전날에 기사화가 많이 됐었던 북한의 저 많은 지하 자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가서 개발해가지고 같이 쓰면은 상부상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냥 급등을 해버렸죠. 물론 이 종목을 오늘 아침에 사셔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10분 중에 한 1분 정도는 오늘 저거를 사셔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한가에 갈 줄 알고서 한 25%대 이렇게 샀는데 가지 못하고 밀렸다. 물론 지금 시간의 거래 상황은 좋습니다. 근데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언제 샀을까? 적풍은이 포스코 엠텍을 언제 샀을까? 여기 이제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제가 매수라고 적어놓은 자리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8월 한 16일 정도입니다. 그때가. 8월 15일 날 광복절 다음 날에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주가가 잘 가다가 한번 뚝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90%대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 종목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고 저 종목을 저 바닥에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조금 더 2, 3주 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저 바닥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제 글씨 적어 놓은 이 출발 지점이 있는데 하락하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저는 사지 않아요. 사도 되는데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매매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저 자리에서는 매수보다는 저는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종목들을 지금도 바닥에서 지금 시작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 달, 2달 뒤에는 저만치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또 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어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강의를 제가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와주신다면 제가 또 기분이 업돼가지고 한 종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오늘 폭등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이 출발하는 이 자리, 이 시점에 대한 우리 분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주식을 우리가 샀거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목표가 50%, 100%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자리에서 사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차트의 모양들을 잘 보시고요. 이미 90%가 찍혀있는 저 자리에서 샀던 사람들은 저기서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차트의 그림들을 한번 익혀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사실 저도 이 해인을 지난 8월 달에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서 수익도 많이 났고 좋았어요. 수익률도 많이 쌓였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 빨리 팔았어요.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수익이 발생을 했네. 그래서 이제 20%대에서 수익 실현을 한 좀 비운의 종목입니다. 지금 4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매매는 잘은 못해요. 저 스스로도 매매는 잘 못하는데 제가 종목 발굴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바닥에서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서 이 종목도 지난 7월 달에 저렇게 바닥을 만들어 놓고요. 역시 내려가기만 하던 주식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을 딱 실어주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첨벙하는 구간들이 있죠. 네, 저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저 자리가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앞으로 제가 준비된 강의에 저런 부분들 제가 포착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나서 잠시 가다가 뚝 떨어졌지만 어떻죠? 네, 저는 문제 없었습니다. 주가는 결국에 올라와서 오늘 대지세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인이라는 종목과 포스코 엠텍 같은 재료를 움직이는 종목이었지만 제가 드렸던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구나. 이거는 가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중간에 무너지는 구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번째 강의였나요? 2번째 강의였나 제가 약간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단기적인 악재와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을 사시면 중간에 밀릴 때 그때가 살 자리고 중간에 밀려도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는 분명히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업종들이 다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바닥에서 매일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이 주식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뉴스나 악재들이 중간중간에 지뢰처럼 박혀 있어요. 이제 그 지뢰들이 이제 한번 터질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시세를 출발하게 되고 그래서 애초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주식이라는 그 추세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긴 목표와 긴 수익률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봤고 3번째 종목 한번 보죠. 저는 지금 중간에 주가가 무너져도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비슷했어요. 이 주식도 7월 달에 저렇게 바닥을 만들고요. 바닥을 만들었는데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저 자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닥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무너지는 주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닥이 나온 종목들을 매매할 때 이제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점, 출발점, 그거를 저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봐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년 하락하던 주식도 저런 양봉이 한번 딱 세워지고 나면은 그때 사면은 물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흔히 말하면 물린다고 하죠.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건데 저 자리를 보고 다음에 살짝 밀리는 자리, 그 자리를 노려본다면은 거기서 수익이 날 확률이 많이 높죠. 그래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를 봤어요. 아, 이제 꺾어서 이제 가는구나. 그거는 봤는데 저기서 바로 매수하지 않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여기 하나 있죠. 요거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횡보하는 거 보다가 한번 중간에 똑 떨궈주면서 올릴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물량들을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못 가져가게 이제 만드는 그런 뉴스나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를 보고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8월 역시 마찬가지 날짜인 것 같아요. 8월 한 16일에서 17일 정도. 그리고 주가는 잘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지만 죽지 않고 저까지 갔어요. 수익률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저는 이 종목을 매도 의견을 드려서 뭐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더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저 정도에서 일단은 끊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매는 잘 못하거든요. 주식은 잘 보지만. 그래서 오르비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거의 다 세 종목 다 어떤 업종인지 아시죠? 우리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종목들은 남북 경협주에 속하는 종목들이에요. 북한이랑 엮여 있다고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을까? 당연히 매매할 수 있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종목은 코나아이라는 종목이에요. 코나아이. 이름은 되게 예쁜데 뭐 하는 주식이지? 제가 이 종목은 전자결제 관련주라고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자결제라는 그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업종들이 사실 묻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히트친 그런 테마거든요. 저는 보통 재료들을 그런 데서 많이 얻어요. 그래서 코나아이를 봤을 때가 저 바닥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올 때 보고서 이제 시작하겠구나. 그럼 그걸 보고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흘러가는 걸 보고 거래량이 붙은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릴 때 들어갔죠. 그때가 바로 8월 초였습니다. 8월 한 2일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당시에 코나아이를 보고서 8월 달 한 1, 2주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중간에 저렇게 펑 하고 튀어오르더라고요. 수익을 이미 많이 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만약에 더 가져오셨던 분들은 오늘까지 가져왔을 때 몇 프로죠? 53%까지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불과 저게 약 한 달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저런 주식들은 바닥에서 처음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나 가져왔던 사람들이 중간에 팔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남북 경협주나 전자결제라는 이 재료, 이 이슈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재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북쪽에서 평양에서 지금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1일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일 남았어요. 그럼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이 오늘 있을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을에 있을 거라는 거는 이미 지난 4월 달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9월까지 유지가 될 거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중간에 남북 경협주들이 무너졌을 때 막 샀어요. 바닥에서. 사람들 막 뉴스 기사 안 좋은 얘기 쏟아지고 할 때 바닥에 사가지고 지금 다 수익 크게 보고서 나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기분 좋게 팔고 계시거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가져갈 수 있거나 더 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저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장기적인 호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흔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장기적인 호재와 단기적인 악재. 이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장기적인 호재.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년에 우리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엇이 굉장한 유행이다. 이런 거는 장기적인 재료에 속합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빵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코나아이 많이 올라갔어요. 축하드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드렸을 때가 7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이제 시황을 한번 쭉 보고 이제 시황 방송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막 무인 자동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2달 전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지스마트 글로벌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기업 내용을 보니까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스마트 글로벌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온 거 보고서 바로 사지 않고 밀릴 때 산다고 샀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약간 이제 빠지다가 오늘장 기준으로 한 7% 정도가 이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중간에 눌려도 다시 이제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서 가만히 있을 때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은 이후에 밀릴 때 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주식, 하락하던 주식이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고 그때 사면은 손해를 보지만 밀릴 때 사면은 수익을 본다. 그리고 장기적인 호재, 우리가 일정 같은 것들 많이 체크하라 말씀드렸었죠. 일정 뭐가 있습니까? 9월 몇 날 며칠에 무슨 뭐가 있다. 10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명절, 다음 주에 우리 추석이에요. 추석이라는 거 역시도 하나의 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추석 때 뭐가 많이 팔리더라. 추석 때 사람들이 뭘 많이 사더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스마트 글로벌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서 부작용들이 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를 가진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다시 내릴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올렸는데. 속도를 조절한다고 이제 어젠가 새롭게 밝히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밀려도 가져가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스마트 글로벌은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대박스쿨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이 종목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미 뭐 전 수익을 보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권해드리는 종목이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봤던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열어보니까 이런 식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횡보만 하다가 계속 지루한 횡보를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왔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스마트 글로벌은 제가 아까 전에 봤던 막 50%, 60%, 90%까지 올라갔던 그 종목들의 그 느낌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 종목은 한번 관심주로 놓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제가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매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숙제가 될 수도 있는데 좋은 가격에서 한번 잡아보셔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들을 보면서 실전 매매했던 내용들을 그냥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보면서 그래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실제 매매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가? 자, 제가 오늘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1차 상승에 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1차 상승, 첫 번째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왔을 때는 놓쳐도 돼요. 저는 일부러 우리 그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일부러 첫 번째 상승은 걸르라고 말씀드려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사야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증시는 메이저리그 투수라 그랬어요. 우리는 타자다. 공이 안 오면 걸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가 치기 힘든 공, 갑작스럽게 나오는 장대 양봉 이런 거는 그냥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약한 볼을 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상승은 놓쳐도 좋고요. 일부러 놓치시는 것도 저는 좋아요. 저런 종목들을 첫날에 샀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거의 개인들이기 때문에 저 주가가 밀렸을 때 2차 상승을 노리시면 되고요. 2차 상승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2차를 잡아야 빠르고 강한 수익이 납니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 드렸던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쯤에서 그럼 제가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공개 추천주의 현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꾸준히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수익은 보셨겠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목들을 쭉 날짜와 함께 제가 적어놨어요. 처음에 모두 투어 뭐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여행 관련주 추석을 앞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추석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솔홈데코 뭐죠?
한솔홈데코, 산림조림 관련. 그래. 역시 또 많이 올라갔고요. 동국제강 약간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밖에 안 빠졌어요. 괜찮죠? 그리고 인바디. 지금 미국에서는 헬스케어가 대박이다. 우리도 헬스케어 한번 사보자. 인바디 수익이죠. 다음 원익큐브. 이 종목은 IT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폴더블폰 관련 재료들도 있고 주가는 약간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잘 사신 분들은 짧게는 3%에서 길게는 10%까지 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좋아 보여요, 사실. 그리고 장기로 보자 말씀드렸던 현대약품 여전히 매수가 아래에 있죠. 그죠? 오늘 딱 매수가 왔더라고요. 딱 좋은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17일 어제 소개드렸던 세노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시장에서 남북 경협줄이 엮이자마자 바로 그냥 22%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매매했는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노텍 한번 차트 보도록 하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이제 추세를 봤던 그런 흐름들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출현했을 때가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에 거래량이 갑자기 붙으면서 확 올라왔는데 저 자리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개고생이에요. 한 2달, 3달 동안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저 자리에서 고생만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언제 드렸죠? 1차 파동, 여기 최근에 나왔던 요 1차 파동을 제가 패스. 1차 파동은 놓쳐도 좋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된다고요? 1차 파동이 지나간 이후에 밀릴 때 사라. 바로 어젯밤에 파란색 음봉을 보고 지금 사셔도 좋다. 말씀드렸죠. 밤에 못 사죠? 오늘 아침부터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 구간에서 잘 파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 파셨어도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또 이렇게 떠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내일 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세노텍은 그렇게 기분 좋게 수익을 좀 냈고 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방송을 보고 수익 잘 내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 오셔서 자랑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재료를 하나 드렸던 종목인데요. 요거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인데 임상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저거 파란색 저 자리가 이제 호재가 나왔을 그 타이밍이었는데 이미 종목은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었고요. 올라가다가 거래 붙은 상승이 한번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잘 가다가 똑 떨어졌는데 호재 발생. 근데 제가 장기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는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 그런 말씀들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드렸던 세노텍이나 강의 내용들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또 기쁘게 또 칭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오늘 방송에도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업종들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오늘 이제 제가 대박스쿨 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7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것은 지금 평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련주들을 오늘은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 안에 끝날 내용이냐 더 갈 내용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는 더 이 내용들이 추세를 타고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볼 테니까 잠시 우리가 뒤에 종목 상담 시간 갖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철저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종목 상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